자,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 정말 쓰기 힘들죠. MBTI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좋습니다.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은 정답이 딱 없어요. 그런데 정말 자신의 성격으로 말하고 대답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례도 잘 나오고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면접 때 답변이 가능해요. 그래서 MBTI를 활용해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쓸 장점과 단점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ESFJ입니다. ESFJ의 장점 3가지와 예시 사례, 그 다음에 단점 2가지와 예시 사례,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ESFJ의 첫 번째 이제 장점은요, 배려심입니다. 이게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좀 잘 이해하고 조금 세심하게 고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살피는 건데 좋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거죠. 다른 사람 감정 상태를 갖다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.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해서 행동한 경험입니다. 얘가 불편하진 않을까?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. 제 표정 이상한데? 뭐 이런 거 잘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혹은 조금 돌려 말해도 사람들을 관찰해서 불편하지 않게 또는 이제 상대방이 필요한 걸 캐치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이죠. 이게 협업할 때 당연히 필요하겠죠. 자, 두 번째는 계획적이라는 겁니다. 이분들이 잘 하는 게요, 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도 잘하지만 전체를 좀 보는 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어떤 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미리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체크해서 뭐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조금 현실적입니다. 이분들이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빈틈없이 요 정도 목표치를 잡으면 안 되겠는데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. 요거 가지고 저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. 저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예상되는 문제까지 이제 사전에 대응할 정도로 계획을 세웁니다.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은 협조적이라는 겁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협조적인 태도를 갖추신 분들이 요즘 잘 없어요. 생각해보면. 요즘 이제, 특히나 MZ 세대들에는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분들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. 이 협조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, 함께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,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, 뭐, 요런 건데, 요런 사례예요.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아까 눈치가 빠르다고 했잖아요. 딱 보면은 힘든 사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먼저 다가가가지고 내가 먼저 도와줄 게 없나? 요런 사례가 분명히 이분들한테는 나옵니다. 남을 좀 많이 배려하거든요. 근데 나중에 단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져요. 나중에 자기가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잘 도와줘요, 이분들은. 그리고 이게 갈등을 발생했을 때 조금 타인의 의견들,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조금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양보를 좀 잘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채택이 안 되잖아요.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양보를 했으면 이제 그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은 아닙니다. 뭐 성인군자죠.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그러니까 딴 사람 의견이 채택됐는데 그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장점은 첫 번째 배려심. 남들을 배려한 사례가 많이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우거나 사전에 이제 그 발생될 만한 문제를 미리 어, 그 예측하고 행동한 거, 계획적으로 행동한 거,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남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타인의 의견,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내 의견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나선 경우 그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. 이게 정말 좋은 사례야. 요 사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. 자, 근데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. 이제 단점으로 가겠습니다. 이분들이 눈치가 빠른 대신에 평가에 민감합니다.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. 전 타인의 평가에 좀 민감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. 좀 잘하고 싶어요.
음, 인정받고 싶습니다.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.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좀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. 과도한 책임감. 이분들은 남들을 도와주려는 협조성이 강한 대신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져요.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책임을 맡거나 조금 버거운 게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게 협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와야 돼요. 이건 사례가 나와야 돼요. 혼자서 원래 내가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나는 정말 힘들어지더라. 근데 그때 느낀 게 내가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구나. 그래서 같이 해결하고 같이 책임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.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, 나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어가면 되겠죠. 자, 요게 단점입니다. 그래서 총평은요, 여러분들이 면접 때 혹은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이제 ESFJ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입니다. 정말 저 같은 사람 한 명 있으면요, 조직의 효율이 정말 올라갑니다. 힘들어하는 사람도 줄어들고요, 퇴사하는 사람도 좀 줄 겁니다. 제가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. 그래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라벨링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면접 때도 그런 맥락으로 답변을 많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때 자기소개서 때 중점적으로 말하실 부분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직의 화합과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.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팀의 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, 나는. 그리고 동료들의 마음,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동료들의 마음이 조금 편한 게 나는 좋더라.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해주시면요,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얘는 함께 일하기 정말 좋은 애구나, 이런 애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합격할 수 있게 되겠죠.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